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퉁이 책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2020년이 밝았잖아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다시 오늘부터 여러분께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목표를 세우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사실 저도 매년 이루지 못할 다양한 목표들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목표를 세워보려고 해요. 바로 모퉁이의 욕망 리스트입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지키기 막 열심히 노력을 하시잖아요. 저도 매년 그러한 리스트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를 세울 때마다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색다르게 2020년에 터무니없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욕망의 리스트를 작성해 볼까 합니다. 준비물은요, 바로 이런 머메이드 4절 도화지 이렇게 2장을 준비했어요. 요거는 이제 배경이 될 거고요. 요거는 키칼라가 될 거예요. 잘라서 붙여서 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일 파스텔이라고 불리는 크레용. 전 크레용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크레용을 좀 샀어요. 유치원 때 쓰고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쓰고 잘 안 쓰는 것들인데 저는 이 질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했고, 가위, 풀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2020년 모퉁이의 욕망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로 욕망의 크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제목을 너무 크게 썼잖아요. 모퉁이 욕망 리스트. 그래서 지금 자리가 없어요. 제가 써놓은 이렇게 만들어놓은 욕망은 6개 정도 되는데 이 3개밖에 안 남아서 지금 욕망을 줄여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쩌지? 그러면 작은 욕망으로 줄이셔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드디어 욕망 리스트를 적을 5개의 동그라미를 오려 붙였습니다. 동그라미가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풀칠을 대충 하고 살만 맞춰서 실내에서 왜 모자를 썼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머리가 좀 안 감았더니 정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모자를 썼어요. 모자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대충 진짜 정말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봤어요. 진짜 안 예쁘죠,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리스트부터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제 욕망의 리스트 색깔은 그냥 회색하고 검정색만 쓰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 모퉁이 경자년 2020 욕망 리스트가 너무 색깔이 시끄러워서 이거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손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5개의 꼭지를 만들어봤습니다. 제 욕망이 가장 큰 거는 글,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커리어,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전, 그 다음에 유튜브와 배움은 이렇게 벽까지처럼. 사실 이 욕망들도 되게 커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공간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작게 그렸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의 성취, 하고 싶은, 하지만 사실상 나의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되기 힘든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모퉁이의 경자년의 욕망 리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5가지 부분에서 저의 욕망을 채워보았습니다. 근데 이 욕망 리스트를 채우다 보니까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 말은 욕망인데 실제로 제가 적은 것들을 보니까 소망에 가까운 리스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몸무게 45kg까지 빼기, 아니면 뭐 한 달에 저축 3천만 원씩 하기,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서 약간의 수정을 곁들여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욕망을 한번 채워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과 관련된 욕망입니다. 사실 제가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쓴 글로 책을 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동안 글 쓰는 연습도 게을리하고 글 쓰는 거에 좀 부담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요, 그런 거를 모두 다 극복을 하고 실제로 소설, 에세이 부분에서 글을 꾸준히 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신춘문예에 제 작품을 올려보는 것이 첫 번째 욕망입니다. 사실은 이제 입상까지 하고 싶다라고 쓰고 싶었는데 그거는 제가 너무 책임지지 못할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글쓰기 연습도 충분히 하지 않으면서 신춘문예에 타령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창피하기도 해서 그냥 한번 작품을 올려본다라는 거에 제 목표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셀프 연재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는 작가분 이슬아 작가님,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재작년에 셀프 연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독립출판계에서 엄청난 이름을 날리신 바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분처럼 연재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슬아 작가님 같은 경우는요, 주 5회 월화수목금 이래서 정말 연재 노동자처럼 글을 쓰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자신이 없고 주마다 2편의 에세이를 완성을 해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100편 정도의 양질의 에세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저의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교원평가 4.9점 이상 맞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지역마다 점수가 나오는 그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학생들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본인의 점수가 4.9점 말도 안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4.9점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작년에 제가 맞았던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의 점수를 이렇게 4.9점으로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동료평가 같은 경우는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학생들한테 받는 거, 두 번째로는 학부모님들한테 받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료 교사분들한테 받는, 이렇게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료 교원 평가 같은 경우는 4.8점을 맞았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서는 4.7점, 그리고 학생들한테서는 4.9점을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3부분에서 모두 다 4.9점을 맞을 수 있도록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이에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또 엄청 착하고 순해요. 그래서 점수를 잘 준 것 같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더 해서 저의 교원평가 4.9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금전적인 면이에요. 교사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해 동안 살아본 생활비를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저축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못할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적당한 선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의 저축 금액을 세워보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유튜브 구독자 3000명 달성입니다. 원래 터무니없는 욕망 리스트이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자 10,000명을 세워보려고 했다가 너무 그 목표치가 또 높으면은 달성할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보이는 그런 수치로 잡아봤고요. 올해까지 3,000명을 달성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수익을 모든 영상에는 달지는 않더라도 몇몇 개 영상에 수익을 한번 달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 수익 없이 이 채널을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단돈 뭐 10,000원이라도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도 한번 달아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배움에 관련된 거예요. 저는 굉장히 배우는 걸 좋아해요. 사실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배우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어머니랑 같이 프랑스 여행을 2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어를 배우고 불어를 사용을 해서 여행의 그 어떤 내실을 더 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프랑스어 여행 후기 보면은 영어가 너무 안 통한다 라고 얘기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래? 그러면은 정말 프랑스어를 배워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배움에 해당하는 편에는요, 불어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020년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배움까지 5개의 부분에서 저의 욕망을 표출해 봤습니다. 이렇게 욕망을 공식적으로 표출하고 나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설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2020년 경자년에 새해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모두 다 이루시는 것이 힘들다면 행복한 만큼만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건강인 거 아시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모퉁이 책방의 욕망 리스트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편안한 독서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